영화 3대 등장신을 아시나요? 뷰티 인사이드의 이진욱, 많이 안 늦었지? 늑대의 유혹 강동원, 그리고 바로 이 사람. 넷플릭스 스트리밍 16억 시간을 돌파한 1위 흥행작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이자 한국인을 넘어 아시아인 최초로 스타워즈 시리즈의 주인공이 된 이정재 배우! 보유한 건물만 시세 550억을 초과하는 자산가이며 10년째 연애 중인 상대는 무려 대상그룹 재벌가 임재령 부회장! 그러나 극중 성기훈의 초라한 집보다도 좁은 단칸방에서 시작해 치열한 연예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온 그의 인생은 잔인하다 못해 애처롭기까지 했던 오징어 게임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정재 배우의 조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의사였습니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의사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굉장히 부유하게 사셨어요. 당시만 해도 여성 의사가 흔치 않았던 시절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 의사로 활동하셨으니 그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의 부모님은 매우 부유한 환경 속에서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죠. 초등학교 1학년 요때까지만 좀 잘 살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의사라는 직업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정재 배우의 할아버님은 정치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도 선거에 한 번 나가면 적게는 3억에서 5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요. 4번의 선거 비용을 대느라 집안의 재산은 어느덧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결국 할아버지의 도전은 처참한 실패와 함께 가족들에게 끔찍한 가난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정치도 하시고 싶으셨는지 국회의원 한 4번 나오셨으니까 다 떨어지셨어요. 그 이후로는 진짜 너무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정재의 부모님은 결국 살던 집을 팔고 네 식구가 겨우 몸을 누일 수 있는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도 선물을 살 돈이 없어 그저 눈치만 보며 구멍난 양말을 숨겨야 했고 고등학교 때는 수업료를 제때 내지 못해 선생님들께 매를 맞기까지 했어요. 생일 초대 때 선물 살 돈이 사실 없었거든요. 양말에 빵꾸가 났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창피했어요. 부모님이 미안해 하시는 마음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정재 배우에게는 형이 한 명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조금 특별했던 형은 부모님과 어린 정재의 보살핌이 필요했고 막내였지만 집안의 장남으로서 정재는 어릴 때부터 빨리 돈을 벌어 집안을 일으키고 싶다는 마음을 굳게 먹게 됩니다. 장남이 아니지만 장남 노릇을 해야 되고 좀 더 빨리 조숙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꿈이 택시 운전 기사였어요. 매일 나가셔서 돈을 벌으셔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었어요.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솔직히. 어느덧 20살이 된 정재는 얼른 돈을 벌어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인테리어와 건설 기술을 배웠습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청년 정재에게는 열심히 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인테리어 야간반을 다니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여느 날처럼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정재. 갑자기 다급해 보이는 손님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와 두리번 거리더니 정재를 발견하고는 대뜸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 혹시 모델 잠깐 해볼 생각 없어요? 나 지금 급한데. 그는 광고회사 캐스팅 담당자였는데 훤칠한 외모에 깔끔한 옷을 입고 카페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정재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근데 그 화보가 너무 잘 되게 된 거죠. 연락이 계속 막 오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씩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갑자기 광고 모델까지 이제 되게 됐어요. 그때 촬영 현장에서 정재를 인상 깊게 본 모델 형의 추천으로 그는 광고 기획사의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신선한 마스크를 찾던 광고주는 그를 초콜릿 광고에 전격 캐스팅해요. 그 광고가 바로 크런키! 신인 모델을 기용해서 대박을 터뜨린 광고 덕분에 크런키의 매출은 수식 상승했고 정재 배우는 이 광고로 각종 드라마와 영화 제작자들에게 눈도장을 쾅 찍게 되어요. 감독님 아니셨으면 저는 아마 미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1년 만에 영화 젊은 남자, 청춘 드라마 느낌, 그리고 전설의 드라마 모래시계에 출연하게 됩니다. 모래시계에서 정재 배우는 여주인공을 지키는 과묵한 보디가드 제이 역할을 맡아 그야말로 초대박을 터뜨리죠. 그러나 광고를 찍은 지 몇 개월 만에 출연한 드라마에서 연기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었던 정재 배우는 감독님에게 혼이 나기 일쑤였습니다. 정재 배우의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감독님은 그의 대사를 대폭 줄여버렸는데요. 저 드라마가 나가기 전에 별 이상 없이 연기를 그냥 곧잘 했거든요. 네. 모래시계만 가면은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대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야, 쟤 대사 줄여!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탄생한 과묵한 보디가드 캐릭터가 오히려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 흔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더욱더 인기의 정점에 올라서게 됐죠. 그래서 저도 정말 이게 뭐지 할 정도로 너무 빨리 순식간에 진짜 1년도 안 걸려서 단숨에 대한민국 최고의 청춘 스타가 된 정재 배우는 군대 가요. 그 시절 그의 몸은 잠을 거의 자지 못해 회복 불가능의 수준이 될 정도였는데요. 낮에는 영화 젊은 남자를 찍고 밤에는 모래시계를 찍고 다음날엔 느낌을 찍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살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그는 1년 내내 거의 잠을 자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와,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잠을 좀 자려고, 즉 살려고 군입대를 택했던 것이었죠. 그때 스케줄이 너무 많으니까 군대 가서 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간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난 좀 살아야 되겠다. 윤호와 우당탕탕 군 생활을 함께 마치고 전역한 정재 배우는 복귀작으로 어떤 작품을 선택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그는 복귀를 할 수 있을지조차 자신이 없었습니다. 감독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연기가 무섭게 느껴질 정도였기 때문이죠. 촬영장이 되게 무서웠어요. 오늘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을 넘어서는 약간의 공포까지 느껴지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랬던 그에게 영화 태양은 없다 캐스팅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함께 연기하는 상대 배우는 영화 비트를 통해 정재 배우와 청춘 스타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던, 지금은 그의 남편 되시는 정우성 배우였죠. 망설임 끝에 영화 출연을 겨우 결정한 정재 배우는 태양은 없다 첫 촬영 현장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동안 감독의 지시와 호통, 명령 속에서 연기를 해왔던 정재 배우는 더 좋은 연기와 연출을 이끌어내기 위해 감독과 배우가 서로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가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 두 분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일을 해 나가는 그 모습이 재밌게 일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작품을 찍으면서 이게 연기가 재밌을 수도 있구나. 연기의 재미를 느낀 정재 배우는 영화 촬영이 끝난 후 집에 돌아가서 다음 장면을 연습하고 거기에 더해 이미 촬영이 끝난 장면까지 자신의 다른 해석을 더해 또 연습하곤 했죠. 어마어마한 연습량에 정재 배우의 연기력은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로 그는 최연소로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 이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인데요. 당시 후보자가 한석규, 최민식 등 기라성 같은 연기파 배우들이었는데도 그분들을 제치고 가장 어린 나이의 정재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어요. 드디어 연기를 좋아하게 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서 인정까지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정재 배우는 갑자기 망합니다. 이제 좋은 작품들을 만나 마음껏 연기력을 펼치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만 소속사가 부도를 내버린 것이었죠. 소속사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어요. 싹 다 없어졌다라는 거 또한 믿기지가 않았어요. 소속사가 진 빚은 고스란히 정재 배우에게 돌아갔고 회사가 가장 수입이 많을 시점으로 책정된 세금까지 그가 떠맡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제 쪽으로 이제 다 그 모든 수익이 다 좌표가 잡혀가지고 세금이 이제 다 제가 내면서. 근데 또 그게 IMF 때였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된 정재 배우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아니, 연기력까지 인정받은 톱스타 영화배우가 생활고라니. 이때 그는 차비가 없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한 채 집에만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가난에서부터 구해내고자 오는 기회를 모두 붙잡았고 몸을 혹사시킬 정도로 일해왔는데 여기서 모든 걸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의 그는 영화계에서 친분을 쌓게 된 한 감독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강우석 감독님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개런티를 먼저 좀 갖다 쓰면 어떻겠냐. 강우석 감독님께서 너무 흔쾌히도 그걸 해주셨어요. 강우석 감독님의 도움으로 빚을 청산할 수 있게 된 정재 배우는 이후 이재수의 난, 순애보, 선물에 출연하며 이번 작품이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어요. 생활고에서 벗어나 다시 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그는 이후 여러 작품들에 출연했지만 청춘 스타로 그를 자리잡게 해준 데뷔 초와 달리 연이어 흥행에 참패하고 맙니다. 약 10년 동안 이렇다 할 대표작 없이 배우 생활을 이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는 낙담하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10년의 시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매년 연기 수업을 찾아 듣고 유명인이 아닌 진정한 연기자로 살기 위해 자신을 갈고 닦았죠. 하지만 연이은 흥행 실패에 조금씩 자신감을 잃어가던 정재 배우. 안 되겠다 싶었던 그는 마치 게임에 참여하기로 했던 것처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평소에 그가 선택해왔던 장르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영화를 선택했던 것이었죠. 그 작품은 임상수 감독의 한여였습니다.
그간 댄디하고 깔끔한 이미지의 캐릭터를 연기했던 그에게 이 작품은 파격적인 스토리와 노출 연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이 작품이 잘못되면 내 배우 인생이 끝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채 그는 다시 한번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작품에 임했어요. 그리고 그의 배팅은 성공합니다. 영화 한효는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그해 영화제에서 13개의 상을 수상했고 마흔을 바라보고 있던 정재 배우에게는 성숙한 남성의 섹시미의 대명사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중년 섹시의 정석으로 자리잡게 된 그는 이후 도둑들, 신세계, 관상, 암살, 신과 함께 등 1000만 관객만 4번을 동원하며 장르를 넘나드는 흥행 보증 수표로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전성기의 시작, 즉 전초전에 불과했어요. 젠틀한 중년 섹시남의 이미지를 아예 잃어버릴 수도 있는 배팅에 그는 또 한 번 도전하기로 한 것이었죠.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경마로 남은 돈마저 잃어버리는 철없고 찌질한 중년의 남성. 그러나 456억의 주인공이 되는 이봐라, 기훈이 형! 성기훈 역할을 맡기로 또 한 번 배팅합니다. 게임을 거듭할수록 말라가는 캐릭터를 위해 그는 촬영에 임하면서 점차 식이요법 강도를 높여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했습니다. 얼굴은 퀭하고 머리와 수염은 깎지 못해 덥수룩한 모습을 10개월 동안 유지해야 했죠. 주변에서는 점점 초췌해져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작품이 잘 안 돼? 혹시 저번처럼 또 빚 문제가 생긴 거야? 등 걱정 어린 염려를 들어야 했죠. 오징어 게임이란 작품을 찍고 있어서요 라고 대답해도 오징어 게임? 작품 이름이 오징어 게임이야? 라는 반응을 보일 뿐 그 누구도 이 작품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전 세계 OTT 서비스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익인 1조 원을 기록하며 이정재 배우는 TV 시리즈 아카데미라고 불리는 프라임타임 에미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게 됩니다. 에미상 시상식에는 10년째 연인 사이로 함께하고 있는 대상그룹의 임세령 부회장과 파트너로 동행했는데요. 약 20년 전 공개 연애가 흔하지 않던 시절 당당하게 연애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석상의 파트너와 함께 참석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연예인인 자신과는 다르게 공인이 아닐 뿐더러 아이가 있는 그녀의 상황을 지켜주고 싶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정재 배우를 보면 사랑에 있어서 숨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 하는 마인드가 일관되게 돋보이는 것 같아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 정재 배우는 헐리우드에서 숱한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그중 50년 동안 덕후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이제는 덕후들이 감독과 작가가 되어 시리즈 제작을 이어가고 있는 스타워즈에 캐스팅되어서 화제가 되었죠. 발음 교정, 끊어 읽기, 플로우 뭐 이런 것들을 막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혀 양쪽이 다 달아가지고 자다가도 그냥 중얼중얼 해야 되니까 물론 타고나신 비주얼과 재능도 있겠지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엄청난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50대가 되신 지금 나날이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해 가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 간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 어른들은 요즘 젊은 것들은 약에 빠져가지고 좀만 힘들면 포기해 라고 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그놈의 노력 더 이상 노력이 통하지 않는다고요 하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정재 배우님에 대해 공부하고 영상을 만들면서 노력은 분명 통한다 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다만 나의 노력이 성공의 열매를 맺는 시기가 각자마다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중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내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분야가 옛날과는 분명 달라졌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록 안정성은 사라졌지만 더 넓고 많은 기회가 열린 세상이 됐으니까요. 감동이 있는 따뜻한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로서 멋지게 자리 잡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노력하시는 분야에서 꼭 귀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길 제가 응원할게요. 근데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또 나를 잘 챙겨주면서 과정 속에서도 행복하게 노력합시다요 우리. 내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중요하니까요. 그럼 여러분 모두 화이팅! 화이팅 팅팅!